여러분, 70대가 되면 건강을 챙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겼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 결과 7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어떤 분은 병원에 의존하며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강관리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5년 후, 10년 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관리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한 70대와 그렇지 않은 70대의 건강 상태는 몇 년 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반면 건강 관리를 포기한 그룹은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뇌 건강도 개선됩니다. 음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습관이 80대, 90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70대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면 80대 이후에 병원과 약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사람들은 80대, 90대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는 노인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건강 관리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운동, 식습관 변화,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작은 감기 하나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80대, 90대를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낙상으로 다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노인이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무조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자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활용한 팔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만 들어 올려도 팔 근력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기 어렵다면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가만히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만 운동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뼈 건강도 개선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못하면 건강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10분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치매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면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뇌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와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매 예방,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뇌는 평생 사용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 활동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은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자극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뇌는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머를 즐기고 웃는 습관을 가지면 뇌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도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과 생선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브로콜리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뼈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녹황색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속 염증이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면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좋은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과 생강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항염 효과가 강해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하나만 바꿔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소식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만 먹으면 신체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음식을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세 끼를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위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소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면 중에는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가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숙면을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쉬워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등 외적인 노화도 빨라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뇌가 쉬지 못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 식단만큼이나 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더 잘 자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불안감, 우울감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과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도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무엇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면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수면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림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과 소음은 수면의 질을 낮추는 주된 요인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몸이 이완돼 잠들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잠자기 전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이후에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잠자기 직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먹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를 일정하게 하고 폭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단기간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바꾸며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함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젊음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도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뇌도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는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세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살아간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뇌가 깨어 있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으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등 배울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열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 하나 다시 시작해 보세요.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질 겁니다. 여러분, 70대 건강을 챙기는 게 늦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5년, 10년 후 삶을 바꿉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건강한 몸과 체력이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이 있으면 조금 덜 벌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보다 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은퇴 준비의 핵심이 체력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프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면서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퇴직 후에 그냥 쉬면서 살기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일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자기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집에만 머물게 되고 점점 사회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노후 생활이 왜 더 즐거워질까요? 다음으로 체력이 중요한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가까운 곳조차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명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골프, 등산, 낚시 같은 활동도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체력이 좋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노후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병치레가 많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인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지면 외출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나가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 부족 때문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등산, 걷기 모임, 요가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이런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만족감도 줍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을 줄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결국 체력이 있어야 노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짧은 산책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에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원이나 강변 같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는 습관만으로도 노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이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팔 힘과 상체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덤벨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생성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체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음식의 질과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카페인과 당이 많은 음료보다는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우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잡곡밥 등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 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한 움직임도 어려워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가벼운 외출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운동 부족이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체력이 없으면 가사 노동조차도 버거워지고 집안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잃으면 정신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울증 위험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자주 외출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체력이 부족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지속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이 없으면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체력이 부족하면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문제는 체력이 약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운동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을 준비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장기적인 치료와 약값이 부담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상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강해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을 잃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건강이 없다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느라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외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면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노후에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체력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체력과 건강한 몸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60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체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습관이 없으면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장수와 행복한 삶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삶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보다 체력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원하는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운동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